지금 이 시간은 2019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를 대비한 모의고사 풀이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에서는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인데요. 11번 문제는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이 문제는 굉장히 또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지질 시대별 암석의 분포를 시대 순으로 이제 오래된 순서대로 이제 고르는 건데요. 자, 그러려면은 우리나라의 지체 구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가지도 같은 경우는요. 바로 이 지역 평남지향사와 옥천지향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석회암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는 무연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무슨 시대에 형성된 암석들이냐면요. 주로 고생대 때 형성된 암석들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지금 제주도가 보이죠? 제주도는 무슨 섬이었죠? 화산섬이었습니다. 자, 이 제주도의 화산섬은 어느 시대에 형성된 건가요? 바로 신생대 때 형성된 거죠. 자, 그리고 이 지역이 바로 백두산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넓게 또 같은 암석들이 분포하고 있죠. 바로 개마고원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요. 이 지역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가 바로 용암대지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 외에도 두만지계라든가 길주명천지괴 그리고 여기 포항분지 지역들 전부 다 신생대 때 퇴적된 암석들이 쌓여 있는 지형입니다. 마지막으로 단데요. 단은 가장 넓게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여기죠. 바로 이 지역이 경상분지가 되겠습니다. 자, 경상분지는 어느 시대에 형성된 거냐면요. 바로 여기서 공룡 관련된 공룡 발자국 화석이라든가 공룡 알 화석이 발견되죠. 자, 공룡은 어느 시대입니까? 그렇죠. 바로 중생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대순으로 놓아 보면 가, 다, 나 순이 되겠죠.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조금만 외우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 각 선생님이 지금 포인트를 잡았던 그 지역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약간의 암기만 좀 따라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1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2번 두산지. 자, 보통 이렇게 두산지를 물어보는 문제는요. 우리나라의 돌산과 흑산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가산과 나산 중에 어느 한 산은 돌산, 어느 한 산은 흑산이 되겠죠. 자, 먼저 가산부터 볼게요. 눈 속에 우뚝하게 선 천만봉우리. 아,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산부리는 조도를 굽어보고 맑고 깊숙한 고란에는 신선 자체를 감추었네. 이게 어떤 산일까요? 바로 이 위치에 있는 바로 요 산이요. 금강산이 되겠습니다. 이 금강산은요.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돌산입니다. 나는요. 자, 여러분들 이 지역에 있는 이 산, 두류산이라고도 지칭하는 이 산, 그리고 곤양, 하동, 그다음에 살천, 정량, 화계, 악양, 남쪽으로는 남원, 구례. 여러분 남원, 구례 이렇게 하면 특히 사람들이 많이 알더라고요. 바로 이 산이 지리산입니다. 지리산은 편마암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흑산이에요. 자, 이 화강암은 어느 시대 때 형성된 거냐면 중생대 때 바로 마그마의 관입에 의해서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그리고 편마하면요. 바로 시원생대. 그러니까 지질시대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시원생대 때 형성된 암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기들을 보면서 문제를 살펴볼게요. 가는 나보다 주요 기반암의 형성 시기가 이르다라고 했는데 가는 중생대, 나는 시원생대죠. 그러니까 틀린 말이 되겠죠. 나가 더 과거의 것이죠. 그 다음에 식생의 밀도를 물어보는데요. 돌산, 이름 그대로 안반이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산이기 때문에 식생의 밀도가 낮아요.
자, 하지만 이 지리산은요, 굉장히 그 토양층이 두껍게 발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생의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2번도 틀린 거가 되겠고요.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돌산, 흑산. 자, 그리고 이 외에도 어떤 산들이 있느냐? 덕유산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덕유산은 대표적인 흑산입니다. 자, 북한산 나옵니다. 북한산은 대표적인 돌산에 속합니다. 자, 그 외에도 돌산으로는 여러 산들이 있는데 설악산 같은 경우도 바로 이런 대표적인 돌산이 되겠죠. 그리고 흑산에서는 덕유산 외에도요. 여러분 소백산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흑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으로 가봅시다. 기반암 선생님 얘기했죠. 가의 기반암은 화산암이 아니라 화강암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기반암은 퇴적암이 아니라 무슨 암이에요? 편마암 또는 우리가 그 편마암이 바로 변성암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합시다. 자, 1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3번 글은 택리지에 대한 글인데요. 택리지는 조선 후기, 자, 누가 만들었죠? 바로 이중환이 만들었죠. 근데 이중환, 여기 이중환 들어가면 되겠는데요. 이중환은 무엇의 영향을 받았다? 이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사상이 바로 실학사상이 되겠죠. 특히 여기에서 어디에 이 밑에 나와 있는 이 가거지가 표현되어 있냐면요. 바로 복거총론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복거총론에 표현되어 있다. 자, 그리고 밑에 라 부분요. 물자의 교육은 배를 통한 운반이 원활. 그 다음에 경제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월등히 경제적이다. 이 경제적인 것과 관련된 가거지의 조건 바로 뭐였죠? 생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14번 여러분들 먼저 가를 보면은 이 명당 자리에 대한 개념도가 지금 나와 있네요. 바로 풍수지리와 관련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지도, 우리가 대륙으로 호랑이가 뻗어나가는 형상의 우리나라를 묘사한 지도, 근역강산 맹호 기상도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개의 자료를 보고 질문에 옳게 대답한 거 한번 볼까요? 질문 1번부터 볼게요. 가의 풍수지리 사상은 국가의 도읍지 선정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나는 경제적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국토인시. 자, 이것과는 이 지도와는 상관이 없죠. 그렇죠? 틀렸죠. 가나 모두 국토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인식하는, 자, 그렇죠. 우리 풍수지리 사상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살아있는 호랑이와 같은 생명체로 인식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정답이 되죠? 바로 을이 되겠죠. 15번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이 지도 많이 봤죠? 바로 어떤 지도예요?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되죠. 자, 어느 시대 겁니까? 조선, 전기 때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이 지도에 대한 답글 한번 볼게요. A는 유럽, B는 아프리카. 맞죠? A는 유럽, B는 아프리카. 기억은 맞습니다. 자, 그 외에도 요 지역은 인도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역은 서남아시아입니다. 아라비아 반도죠. 그리고 여기가 중국이 되겠고요. 자, C는 바로 우리나라가 되겠죠. 자, D는 어디입니까? 필리핀 아니죠. 어디예요? 일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지도에 보게 되면 가장 크게 그려져 있는 대륙이 바로 어디죠? 중국이죠. 그래서 무슨 사상을 담고 있다? 중화 사상을 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디귿은 우선 맞는 걸로 봐야 되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좀 중요한데요. 최근 자료에 보게 되면은 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가 꼭 중화 사상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세모 이렇게 한번 표현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굉장히 크게 그렸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좀 이제 꼭 이 중국을 중심으로 놓고 우리나라가 좀 굴욕적인 어떤 그런 사상은 아니다. 약간 다르게 보는 관점들이 요즘에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인강의 역대 국도 지도는 중화 사상 이런 문제가 요즘엔 잘 안 나와요. 네. 자, 그다음에 리을을 볼게요. 우리나라가 실제보다 크게 확대되어 표현되었다. 맞죠? 자, 그러면 기역, 디귿, 리을이 되겠네요. 자, 디귿, 리을입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16번입니다. 16번 문제가 아마 이 문제들 중에서 개념상으로는 가장 어려운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건 대학을 나와서도 이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선생님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바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이 지형의 변화인데요. 우리 빙기와 그다음에 간빙기 또는 후빙기라고 하는데요. 자, 빙기는 말 그대로 추운 시기가 되겠죠. 추우면 해수면이 우선 어떻게 되냐면요. 해수면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그다음에 간빙기 따뜻한 시기예요. 자, 그러면 빙하들이 많이 녹으면서 바다로 물이 많이 유입되겠죠. 그러면 해수면이 어떻게 되나요? 올라가는 시기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 시기가 바로 이제 어떤 시기다. 가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진한 선이죠. 현재의 해안선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가는 현재예요. 바로 후빙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빙하기 다음 시기라는 거죠. 자, 나는요. 지금 보면은 서해가 없어요. 남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연결되어 있는 해안선입니다. 바로 이때는 해수면이 내려간 시기예요. 바로 나는 빙하기 때의 해안선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개념을 위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할게요.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건데요. 자, 우리 간빙기. 그러니까 간빙기는 무슨 뜻이냐면 빙기와 빙기 사이에 들어가 있는 따뜻한 시기. 요 시기를 바로 간빙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빙기는 해수면이 올라가는 시기고요. 빙기 다음에 아직까지 빙기가 오지 않은 현재의 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후빙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간빙기에서 빙하기가 되면서 해수면이 어떻게 됐어요?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해수면이 내려가면서 무슨 작용이 활발합니까? 바로 침식작용이 어디에서요? 하류에서 침식작용이 활발합니다. 하지만 상류에서는 오히려 무슨 작용이 활발해지나요? 퇴적작용이 활발해집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기후변화와 지형 발달은 따로 한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입니다. 간빙기, 빙기에서 간빙기가 됐죠. 자, 그럼 해수면이 어떻게 되죠? 올라옵니다. 해수면이 상승되며 하류에서는 무슨 작용이 활발해지나? 바로 퇴적작용이 활발해집니다. 상류에서는 반대로 침식작용이 활발해집니다. 자, 요걸 한번 표로 정리해 보면요. 간단하게 이렇게 뭐 표로 정리하고 암기를 해도 상관없겠는데요. 빙기 또는 간빙기 또는 후빙기. 우리 상류와 하류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게 되면 빙하기 때 하류는 무슨 작용? 침식작용이에요. 그럼 상류는 반대로 무슨 작용? 퇴적작용이죠. 자, 간빙기 후빙기의 하류에서는 침식작용이 아니라 오히려 퇴적작용. 그리고 상류에서는 무슨 작용이 활발하다? 침식작용. 여러분들 확실하게 빙하기 때 하류에 침식작용이 활발하다는 것만 하나 딱 체크해 놓고 또는 현재는 하류에서 무슨 작용이 일어난다? 퇴적작용이 일어난다는 걸 체크해 놓고 전부 다 상류 하류를 반대로 빙기 후빙기를 반대로 한다고 생각하면 뭐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 시기는 여러분들 후빙기죠. 그럼 해수면이 올라왔어요. 해발고도라고 하는 건요. 바로 바다의 수면, 해수면에서부터 재는 고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후빙기 때는 해수면이 올라왔으니까 그 올라온 것만큼 해발고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해발고도가 낮아진다라 그래야 되겠죠. 자, 무슨 말이냐?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시기가 만약에 후빈기다. 그 다음에 빙하기 때면 어떻게 되나요? 더 해수면이 빙하기 때는 내려가죠. 그럼 바로 이 수면에서부터 바로 요 위에까지 재는 요 고도가 바로 해발 고도거든요. 그러면 빙하기에서 후빙기가 되면서 해발 고도는 더 낮아졌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요.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보기. 우리 후빙기 때는 따뜻하죠. 따뜻하면 식생이 자라기에 더 좋죠. 그러니까 식생의 밀도가 낮은 게 아니라 높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나시기는 가시기보다 화학적 풍화작용이 활발하다. 여러분들, 화학적 풍화작용은 쉽게 말하면 썩는 거예요. 상하는 거예요. 자, 우리 썩고 상하는 건 따뜻할 때 잘 되나요? 추울 때 잘 되나요? 바로 따뜻할 때죠. 자, 그러면 빙하기 때보다는 후빙기 때 따뜻하잖아요. 그러면 화학적 풍화가 훨씬 더 잘 일어나겠죠.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정리를 한 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4번입니다. 4번 A는 바로 어떤 식이나요? A는 바로 지금 하류가 되겠고요. 자, B는 상류, C는 하류 이렇게 뜻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A는 하류가 가시기, 후빙기 때, 자, 나시기, 빙하기에 비해서 하천 유량이 많다. 후빙기 때가 A는 가시기보다 나시기, 빙하기 때 어때요? 빙하기 때는 추우니까 많이 이제 얼겠죠. 그다음에 증발량도 적고요. 그러면 하천 유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5번인데요. 가시기의 B, 상류에서는 자, 우리 가시기가 바로 후빙기예요. 가시기, 빙하기가 나시기고요. 상류, 우리 비상류죠. 무슨 작용이 활발합니까? 침식 작용이. 자, C에서는 자, 하류입니다. 하류에서는 무슨 작용이? 퇴적 작용이. 정답 몇 번이에요? 바로 5번이 되겠죠. 자, 이 부분 선생님께 아주 길게 설명했는데 나중에 한 번 더 이 해수면의 변화와 기후 변화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를 또 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17번입니다. 단어구름, 워드 클라우드라고 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 다케시마, 천년기념물, 지증왕 우산도, 가스 하이드레이트, 세종시록 지리지, 이사부. 어디서 많이 뭐 여러분들 알겠나요? 이거 뭐죠? 바로 독도가 되겠죠. 그렇죠? 독도. 자, 독도에 대한 옳은 설명 찾아볼게요. 고문원에서 무릉도라고 기록했다. 무릉도가 아닙니다. 우산도예요. 무릉도는 어디냐? 울릉도를 뜻합니다. 울릉도. 자, 이 지역은 세계자연유산 아닙니다. 세계자연유산은 우리 제주도죠. 그 다음에 디귿, 안용복이라는 인물이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맑은 날 가장 인접한 섬 바로 울릉도가 되겠는데요.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관찰이 됩니다. 자, 정답은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점점 이제 지역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지역 문제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보는 거라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쭉 나눠서 이쪽은 경사가 급경사입니다. 자, 급경사인데 지금 1100m 정도에서부터 800m로 급격히 내려가죠. 급경사. 자, 그런데 이 서쪽 편은 어때요? 등고선의 간격이 넓습니다. 자, 그러면서 완만하게 이렇게 가죠. 바로 높은 곳에 있는 이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여기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바로 이 지역이 바로 어디입니까? 고위 평탄면이 되겠습니다. 바로 대관령 목장 뭐 이런 데가 있는 겁니다. 이런 고위 평탄면은 여름에도 서늘하기 때문에 무 배추를 기르기에는 좋아요. 하지만 시설 재배하는 게 아니라 맨 땅에서 기르는 노지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겨울에도 이 지역은 눈이 많이 와요. 그래서 눈이 많이 오니까 그 눈이 땅속으로 많이 스며들어 있겠죠. 그리고 봄이 돼도 서늘한 기후를 유지하면서 증발량이 적거든요. 그래서 토양 수분을 유지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목초지 조성에 매우 유리해서 이 지역에서 소를 기르는 농장 같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그다음에 디귿인데요. 디귿은 바람이 약해 풍력발전소 입지로 불리하다? 아닙니다. 오히려 해발 고도가 높은 이 지역에 바로 풍력발전기를 많이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리을인데요. 밭으로 개간되면서 우리가 나무가 있던 지역이 밭이 되면서 배추나 무를 심는데요. 근데 배추나 무를 심고 나중에 수확을 하고 나면 맨 땅이 되겠죠. 그러면 토양 침식, 비가 오면 이 흙들이 쓸려 내려가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정답은 고위 평탄면 지역. 자, 여러분들 이렇게 사진을 선생님이 준비했는데요. 바로 여기에 풍력 발전기가 보이죠? 그리고 밑에 이렇게 기르고 있는 이 완만한 사면에 기르고 있는 게 바로 배추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고위 평탄면 지역이에요.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자, 19번 문제는 우리나라의 산맥에 대한 문제입니다. 함경산맥은 불국사 변동의 영향으로 형성되었다. 여러분들 지각 변동 아직까지 배우지 않아서 이 내용 잘 모르겠는데, 자, 우리 불국사 변동은 중생대 때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름은 보면 알겠지만 불국사 변동은 어디에 영향을 줬겠어요? 바로 이 경주가 있는 우리나라 동남부인데요. 여러분들 불국사에 가면 다보탑, 석가탑 있죠. 이런 다보탑이나 석가탑 무슨 암석으로 만들었을까요? 바로 화강암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화강암을 형성시킨 운동이 바로 불국사 변동이에요. 산맥과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갑이 얘기한 건 틀렸고요. 자, 을이 얘기한 거 볼까요? 태백산맥과 함경산맥.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굵은 큰 산맥이 바로 이 함경산맥과 태백산맥으로 연결되는 이 축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척추와 같은 거죠. 바로 이 척추와 같은 이 산맥, 융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1차 산맥. 을이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병인데요. 함경산맥은 중국 방향, 소백산맥은 랴오뚱 방향이라고 하는데 이 서로의 방향이 반대예요. 우리 북부 지방에 있는 요 방향을 바로 랴오뚱 방향의 산맥이라고 하고요. 이 남부 지역에 있는 방향의 산맥을 중국 방향의 산맥이라고 합니다. 정입니다. 소백산맥은 촬영산맥보다 해발고도가 높고 연속성이 뚜렷하다. 맞아요. 우리 소백산맥이 촬영산맥보다는 훨씬 더 끊어짐이 없이 큰 산이죠. 그래서 소백산맥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을정이 되겠네요. 마지막 문제 20번 볼게요. 여러분들 간은 어디냐면요. 두만강 하구. 여러분들 두만강 하구가 어딘지 감이 안 잡히죠. 두만강 하구는요. 우리나라 이렇게 이제 그려보면요. 바로 이쪽으로 서해로 흘러가는 이 부분에 있는 강이 바로 압록강이에요. 자, 그리고요. 동해안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요 강이 바로 두만강이 되겠습니다. 두만강 하구에 있는 작은 섬이고요. 세종 이후 500년간 조선의 땅이었다가 청나라와 러시아의 거래로 러시아가 점령하고 이렇게 된 강의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진 하중도에 세워진 섬인데요. 이게 바로 녹둔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자, 나는요. 압록강 하구예요. 여기 있는 섬, 여러분들 우리나라 가장 서쪽 끝에 있는 비단섬이라고도 부르는 마안도고요. 다는요.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약 149km 떨어져 있는 바로 이 지역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녹둔도, 마안도, 이어도의 위치를 대강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이렇게 그려보면은 자, 지금 간은 어디 있는 건가요? 간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디 있나요? 나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주도에서부터 서남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여기에 있는 게 바로 다가 되겠죠. 자, 우리 가는 나보다 일출 시간이 이르다. 가가 나보다 훨씬 더 동쪽에 있죠. 동쪽에 있으니까 일출을 먼저 보겠죠. 정답은 1번이 되고요. 가는 다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 자, 우리 다는 굉장히 남쪽에 있죠. 그럼 연교차가 여기가 더 어떤가요? 작고요.
연평균 기온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습니다. 중국 영토와의 거리는 나가 다보다 아이고 나는 바로 어디예요? 바로 코앞이 중국이죠. 여기가 중국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는 우리나라의 극동이 아니라 가는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서부터 봤을 때 가장 어느 정도 이 동쪽 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디라고 해야 돼요? 북쪽이라고 해야 되겠죠? 극북. 나는 극서가 되겠죠. 나와 다는 영의 설정을 위한 직선기선, 나는 직선기선에 사용이 되지만요. 다는 우리나라의 아예 영역이 아닙니다. 이 이어도 알고 있죠. 이어도는 해저에 있는 암초를 뜻하는 겁니다. 여기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죠. 자, 여러분들 좀 어려운 문제도 있었고 이렇게 아직까지 배우지 않은 문제도 풀이가 있어서 힘들었지만 여러분들 다 배우고 계속 반복해서 이 부분을 학습한다면 우리 중간고사에서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수고하세요.